또 거기다가 새소리, 벌레소리 이렇게 하는데, 새소리, 벌레소리도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살아나가는 동물 소리니까 자연적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소리를 듣고 벌레 소리를 듣는 것도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를 누가 내느냐면 새가 내는데, 새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길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는 거 보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순간적인 변화가 되게 많은데, 이런 변화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숲이라든가 이런 데 못지않게 변화무성한 소리가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사람의 두뇌에 2배 이상의 이 관심을, 즉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의 주성분 50% 이상은 화이트 사운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런 자연의 소리가 됐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화이트 사운드, 이 인위적인 화이트 사운드는 뭐 텔레비전 빈 채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쉬 그런 소리가 들리죠. 또 선풍기가 돌거나 에어컨디셔너가 돌아갈 때, 또는 뭐 청소기, 세탁기에 퉁탁퉁탁 하는 둔탁한 소리만 안 들리면 거기서 들리는 이런 모터 소음, 이런 것도 이 백색음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은행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운드를 켜놓고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 뭐 0782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옆 사람이 다 듣는 거죠. 요즘은 물론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딱딱 눌리게 해주지만은 이걸 잘못 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받으면은 악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했을 때 7이라 그러는지 1이라 그러는지 구분이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사운드 마스킹을 시켜줘 버립니다. 그게 화이트 사운드를 틀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화이트 사운드 가정에서 1이라고 그러는지 7이라고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소음 중화의 한 예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사례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도 많이 쓰고요. 또 같은 사무실 환경 내에서 옆 사람의 전화 음성을 어느 정도 마스킹화 시키거나 할 때는 또 이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막 올라가면 기류의 변화에 의해서 막 바람 스쳐 지나가는 띠룩띠룩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이런 소리들이 이상하게 안 들린다는 걸 느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내에 바로 화이트 사운드를 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는 분명히 그 주변에 뭐 식사하다가 젓가락이나 아니면 스푼 떨어뜨리는 소리도 날 테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보면 또 의자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은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비행기 내부에는 이렇게 그런 이런 화이트 사운드를 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이 소리로 사람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의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그 자기 주어진 생각이라든가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렇던데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그 백색 소음 틀어주면 시끄럽다고 막 울던데요. 그런데 애들이 우는 것은 이륙과 착륙할 때 귀에 청각에 압력 차이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우는 것이지, 계속 10시간이고 9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할 때 그때는 그 백색 사운드 때문에 울지 않고 자기가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백색 사운드가 비행기 내에서도 아주 실생활에 도움을 줘가지고 불안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해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그 사례가 공부 잘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 잘 되는 소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그렇지, 그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이 많은 교과서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 방법이 오감을 풍요롭게, 오감을 자극하면서 하는 공부법이 가장 좋다고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공부 방법은 전부 다 시간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벌써 막 안경 쓰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이 조명이 안 맞는 데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냥 암기 이렇게 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촉감이 심심하니까 자꾸 볼펜 돌리기를 한다든가, 여학생 같으면 머리를 자꾸 딴다든가, 아니면 지우개를 손으로 착 해가지고 지우개를 점점 가루로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감 중에 촉감이 심심해서 그래. 또 오감 중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걸핏 하면 나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서 자판기는 이 열람실 건방이 있을 때 자판기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시간만 자꾸 주니까 이 촉감이라든가 이런 미감, 이게 심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방금 전에 열어봐 놓고 냉장고를 자꾸 연다든가 자판기에다가 자꾸 밴딩 머신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뭔가 마시려고 그러고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감을 풍요롭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심해하는 게 바로 청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팝송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일찍 들었을 때는 집중이 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험을 해봤어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죠. 백색 사운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연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찾다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니까 엄청난 이 학습 효과가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화이트 사운드가 바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있어도 의미가 없다. 소리는 들리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그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의미가 없으니까 그 자연의 소리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